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ETF 투자 전략 세워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에이스 ETF 팀의 김승현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ETF 시장 최근의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ETF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증시가 불안한 좀 환경이죠. 환율도 급등하고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도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현명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상황을 조정으로 보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량한 자산들, 장기의 전망이 좋은 자산들 위주로 적극적인 투자 흐름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전히 ETF 투자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뜨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조정을 이용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려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수익률은 보통 ETF들이 요즘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 한번 표가 네.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긴 네, 표를 보내드릴게요. 한데요. 네, 우선 최근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시장에서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런 공급을 좀 제한한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격이 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또 보였고요. 지금 순위에 조금 잘려 있긴 합니다만 네. 여전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핵심 장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리 실물과 같이 이 구리 핵심 자산, 그다음에 금도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었죠. 이런 원자재 중심으로도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요즘 소위 말하는 모든 자산이 다 네. 오르는 에브리띵 랠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서도 이러한 일부 자산군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간 수익률 네. 상위 종목들 살펴봤는데 하위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하위 종목도 표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보험주, 그다음에 2차 전지, 테슬라가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10% 정도 감원하는 그런 뉴스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좀 전기차 시장이 조금 위축된다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국내 2차 전지 종목들, 그다음에 코스닥도 포함이 많이 되어 있죠. 이런 종목들이 많이 조정받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주, 보험주 올 초에 이 밸류업이라는 그 하나의 테마를 만나면서 시장이 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만 이 금융주 또는 보험주 아니 은행주 같은 경우도 배당 성향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이 배당률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들이 부각되면서 금융주, 은행주들이 좀 수익률이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저 PBR과 관련된 종목들의 조정에 따라서 관련된 또 ETF는 조정을 받았는데 한 달로 우리가 또 구간을 넓혀보자면 아무래도 반도체주가 또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도체 관련해서도 역시나 좋은 수익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AI 열풍을 타면서 이제 실적 발표, 네, 이번 주나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미국 같은 경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그러한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면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은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증시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렇게 매크로 악재에 따라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적극적인 매수 기회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SML에서부터 TSMC까지 또 이번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와 관련해서 다음 주에는 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더욱더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 달 수익률이 안 좋았던 종목군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한 달 수익률이 안 좋은 네. 종목들도 보게 되면 역시나 2차 전지가 조금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일주일 동안의 흐름이 계속 한 달 동안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포스코 관련 기업들,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좀 부진한 흐름들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주, 그다음에 고배당, 금융주 관련된 종목도 조금 한 달 동안의 흐름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식에서도 금과 관련된 종목이 몇 개 없지만 좀 네.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예. 금 가격 아무래도 고공행진을 지속하다 보니까 관심이 높은데 네. ETF에서는 이런 네. 현상이 또 포착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 같은 경우도 요즘 소위 말해서 금 ETF 가격이 금값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금 가격에 대한 상승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인 그런 악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매크로 악재들 같은 경우도 이 금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는
그런 흐름이 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 투자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연금 계좌에서도 금을 적극적으로 투자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금 현물 ETF가 네.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한데 에이스 KLX 금연물 ETF를 통해서도 최근 수익률이 좋고 금 같은 경우 하나의 자산군으로 인정이 됨에 따라서 꾸준한 개인 순매수, 연금에서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순매수 상위 종목들 또 ETF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네. 간략하게 추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이 개인 순매수 상위를 보게 되면 역시나 이 주식시장 흐름을 이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역시나 이 최근에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파킹형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CD 금리 액티브에 대한 매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역시나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경기 민감주는 그래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고배당주 또는 내수주에 대한 그런 매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채권형 ETF, 그다음에 커버드 콜 유형까지도 요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국제유가도 올라간다 그러고 금리 인하 시점도 늦춰진다고 하니까 네. 여러모로 또 네.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 네. 이럴 때 접근을 해볼 수 있는 ETF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ETF를 한두 개 ETF만 하시기보다는 네. 좀 이렇게 자산 배분이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 금 가격이 많이 오른 것처럼 나스닥이나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면 역시나 수익률이 좀 마이너스가 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에서는 고배당주, 그다음에 경기 방어주에 대한 포트 편입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산 배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인컴형, 채권형 아니면 금과 같이 주식형 외 자산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순매수 1위가 바로 파킹형 ETF라고 하죠. 네. 이렇게 시장이 조금 어려울 때는 이 안정형 자산들, 파킹형 또는 만기 매칭형 ETF를 통해서 현금 자산에 대한 비중은 조금 늘려가면서 조정이 나올 때 분할 매수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유가의 상승률 변화에 따른 차트도 또 준비를 하셨던데요. 이 차트는 어떤 건가요? 맞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이 변동성이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과거 사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한 1973년, 한 50년 정도 이 데이터를 한번 보긴 했는데요. 네. 최근에 한 5년 내로만 보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있었죠. 그때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가가 빠르게 급등하는 모습, 코로나 때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기도 했었고요. 조금 예전으로 보면 이란 혁명, 이라크 전쟁 이런 쿠웨이트 침공 사례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유가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금융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빠르게 시장이 안정화되는 측면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금융시장의 충격에 대비를 하시되 중장기적으로는 성장하는 자산에 대해서 꾸준히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기를 과거에 한 50년 동안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한 금값의 상승에 따른 또 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ETF도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금 같은 경우는 선물 ETF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현물에 투자하는 그런 ETF도 있습니다. 근데 원자재라는 그 특성상 이 선물보다는 이 현물에 대한 투자가 조금 더 좋습니다. 롤오버 비용도 있고요. 보관에 따른 그런 투자에 대한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선물보다는 이런 현물에 대한 투자가 유효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스, KRX 금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이 현물 시장에 투자하는 유일한 ETF입니다. 그래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금현물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 변동성이 좀 증가한 그런 상황에서는 이 인컴형 ETF가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ETF 중에서 10개 좋은 ETF를 골라가지고 어떤 거 한두 개 고르기가 어려우시죠? 한 10개 정도 좋은 상품을 골라서 연 분배율이 8%가 넘습니다. 괜찮네요. 네, 이러한 분배를 월로 꾸준히 가져가실 수 있고요. 이 10개는 어떻게 보면 이 인컴 중에서 국가 대표만 뽑은 거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상품들 하나하나를 보시면은 또 굉장히 익숙한 나스닥 커버드 콜 아니면 하이힐드 또는 채권형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TF가 하도 많이 상장을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어떤 걸 골라야 좋을지 네네. 몰랐는데 소개를 해주시니까 좋습니다. 네. 최근에 상장된 신규 ETF도 혹시 있나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 4월 달에도 적극적으로 많은 ETF들이 상장되고 있는데요. 커버드콜 ETF도 상장될 예정이고 어제 이 반도체 ETF 2종이 또 상장이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의미는 아무래도 이 최근에 시장이 어렵습니다만 역시나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많은 회사들, 많은 하우스들이 좀 더 좋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 커버드콜 저희가 주식형 말고도 이 다양한 ETF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5% 프리미엄 분배 시리즈 ETF도 함께 상장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ETF 투자 전략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 ETF 팀의 김승현 부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